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2교시 2영역 하면 3교시 2영역에서 상당히 덥고 졸리고 덥기보다는 상당히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졸리는 바로 이런 시간, 그리고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뭔가 멍하게 명쾌한 생각이 나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인데, 자, 그 시간에 정책론, 행정론 그리고 법제론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행정론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책론이나 법제론에 좀 개수를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점수를 획득하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란 뭘까?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할 적에 행정이라고 할 때 전에 우리가 그려보는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이념. 사회복지 이념. 우리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소위 가장 총괄적이고 가장 포괄적이면서 가장 넓은 개념으로 추구해야 할 이런 지향점을 우리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이념. 우리는 건국이념이나 교육이념,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걸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하도록 같이 쓸 수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국가가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운영해야 될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서로 왜곡되지 않고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명쾌하게 이를 문서화하게 되는데, 그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문서화한 것을 사회복지 법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법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회복지 법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법제를 바탕으로 해서, 즉 문서화된 사회복지 정책을 현실에 옮기는 공적 개입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바로 이런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 관리, 통제 속에서 바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이끌어가는 바로 현장의 사회복지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법제, 사회복지 행정이 바로 우리 3교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이번에는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론에 이어서 법제를 이으면 좋은데 그 양이 방만해서 뒤로 3교시로 빼놓고 바로 행정론을 바로 이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행정을 가지고 무슨 출제가 되겠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1번의 두째 줄 강제성을 가진 정치 권력을 내포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3번 1번의 2번 행정은 권력성과 관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은 관리성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성과 관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바로 행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행정조직의 특징은, 양대 특성은 바로 권력성과 관리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같이 우리가 두 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정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보면은 티트머스나 스테인이나 또는 스키드모어, 또 쌀이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쓸 적에 보통 스키드모어 것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스키드모어는 사회복지 행정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회복지 기관에 사회복지 정책을, 자, 앞에 뵙니다. 그냥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적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활동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스키드 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사회 서비스로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조직적 활동이다. 또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익추구 활동이다. 이렇게 뒤에 문장을 붙여서 스키드 모어 것을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뭐 스테인도 있고 티트모스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배경 지식으로 봐주시고 스키드 모어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목적과 영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랬던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은 조금 전에 그려본 것처럼 그 그림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렸던 것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바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문서화하는 것을 법제 그리고 국가가 또는 행정조직이 개입하는 것 행정 그리고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활동은 실천이라고 해서 차례의 그림을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활동이다라고 스키드 모어가 했던 말이 아주 좀 실감나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해야 될 점, 사회복지 행정의 지향 출제는 안 됐지만 큰 부담스러운 내용은 없죠. 당연히 행정은 민간 조직도 그러는데 소위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조직의 개입은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참여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민간과 민관 협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쭉 해서 여보 안 읽어본다 해서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일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표하실 것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이 되겠는데 특수성 중에서도 거기 보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행정과 뭔가 차이가 나는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수성. 이게 바로 물론 출제는 바로 주 페이지에 있는 특수성에서 차이점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 행정과의 공통점이죠. 그냥 행정의 일반성이죠. 행정의 일반성. 행정의 일반성, 공통점이지요.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번호는 쭉 11번까지 한 페이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1번의 두 채절에 나와 있지요.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2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모든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하나의 체계이다.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거기 3번에 나와 있죠.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가치 판단적 요소가 의 작용이 있다.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거기 오면 4번 읽어볼 수 있고 5번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구현.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미래의 구현입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합니다. 미래를 구현하는 거죠.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 쭉 나와 있지만 8번에 공공의 의지의 실천입니다. 공공의 의지 실천. 퍼블릭 윌이라는 공공의 의지 실천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의지 실천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적진 않지만 9번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관리의 인적자원의 활용간에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자원의 활용간에 적절한 균형이 도모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 이건 차별점이죠. 행정의 일부분이면서도 사회복지 행정만이
다른 행정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인지적 욕구의 충족. 사회복지행정이란 인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또는 인지적 욕구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를 해보면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가 있는데 보통 일반 행정은 사회복지행정도 포함됐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사용하는 욕구의 개념은 표현된 욕구입니다. 규범적 욕구 범위 내에서 모년 모월 모시 6시 18시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준다. 수급권자의 자격을 준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일반적인 행정은 표현된 욕구. 그리고 딱 6시 18시가 되면 인터넷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해진 날짜 시간대까지로 표현된 욕구에 대해서만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은 그런 행정과는 달리 표현된 욕구뿐만 아니라 아직은 신청하지 못한 또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의 여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져도 표현된 욕구로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할 수 없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또는 뭐 지정학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사회복지행정은 존재를 합니다. 다른 행정은 표현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이사회, 3번부터 이사회가 존재를 한다. 이사회의 존재. 이사회의 존재. 위원회와 이사회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모든 직원의 8번에는 모든 직원의 참여. 모든 직원의 참여를 강조. 특히 일선 직원의 중요도가 그 어떤 행정보다 높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선 사회복지사라고 또는 일전 사회복지행정가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들의 중요성이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정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 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에 손상된, 자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또는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또는 자원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기능을 또한 사회복지 행정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위해서 과거에 손상된, 이전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 시점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체계나 자원을 제공해주고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역기능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사회복지 행정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히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보셔야 되겠어요.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죠. 대상이 인간.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은 모든 활동에 도덕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정당화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그냥 기본 존재하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 조직에서 그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의 애매모호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달성하고자 하는 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목표의 애매모호성. 또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의 불완전성. 완벽한, 모든 인간에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찾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낮은 성공 확률 및 논란. 그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에서 몇 퍼센트를 배우셨는지, 얼마나 습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만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낮은 성공 확률에 설명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개발 곤란. 뭐 이런 등을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이란 말을 혼용하면서 같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서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그랬는데, 자, 나머지를 읽어보시되 3번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은 1번과 2번은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보시고, 3번 사회복지 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한다. 다시 말해서 활동 대상이 문제나 욕구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적용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거 볼까요? 4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되고 사용하는 기술의 제한이 크다. 5번에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6번에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셋째 줄에 성공 확률,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성공 확률이 낮다. 또 7번에 보면 또한 표준화된 거기 오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척도가 없다. 또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논란이 많다. 자, 이런 말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서를 했고, 특히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라고 해서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나와 있군요.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운영 이념으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운영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 이념이나 사회복지의 운영 이념은 보편주의의 이념과 그리고 선별주의의 이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를 대상으로, 구성원 모두를,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 국가사업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보편주의고, 여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요 보호자만, 우리는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영 이념을 채택했을 때 행정 이념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매길 수가 있다. 보다 큰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행정 이념.
사회복지 행정이념. 물론 사회복지 행정이념이 판서해야 될 이 내용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지금 뭐 거의 통설화된 것처럼 굳이 뭐 따질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만 쓰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씁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념에는 거기에 보면 보편성도 있고, 맞으면 공평성이라고 그러죠. 또 그러면 접근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공평성,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편적 공평성, 또 그런가 하면은 접근성, 또 그런가 하면은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 이거지.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차별이 제거되었느냐, 얼마나 평등하냐를 따지는 것이고, 접근성 또는 접근 용이성은 얼마나 편의 증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효율성은 비용 대비 산출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되겠는데, 만약에 보편주의 운영 이념으로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보편주의는 상대적으로 볼 적에 공평성과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적에 선별주의에 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별주의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이다. 거꾸로 말할 적에 만약에 선별주의 운영 이념으로 사회복지를 운영한다면, 선별주의는 목표 달성도라든지 목표에 대한 집중도, 대상에 대한 집중도, 또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은 보편주의 어느 누구에게나 혜택을 제공하는, 쓸데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에 비해서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높겠지만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비교입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편주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는 디귿번 공평성과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편익성 또는 편의성이라도 더 좋습니다. 또는 접근성, 효과성과 효율성은 다소 떨어진다. 선별주의 운영 이념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선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리을번,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그러나 공평성과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보편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이념, 요즘에는 이렇게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을 기본 이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보통 어익과 규칙의 규칙이 제시한 포스트코브를 설명을 합니다. 본래 행정학에서 나올 때 이 어익과 규칙의 이 포스트코브는 행정의 과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 또는 최고 관리자의 역할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랬던 것이 사회복지 행정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것이 소위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행정의 과정으로 변질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에 이렇게 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포함되어서, 본래는 어익과 규칙이 최고관리자의 지능으로 설명할 때에는 이는 없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에 대해서 플래닝,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플래닝, 올가이징,
다음에 스태핑, 다음에 디렉팅, 다음에 코디네이팅, 리포팅, 다음에 버제팅, 다음에 에발류에이팅.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플래닝 다음에, 기획 다음에 올가니징 조직하고, 다음에 디렉팅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을 실시하고, 다음에 조정을 하고, 코디네이팅, 다음에 리포팅, 보고서를 지시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에 버제팅, 예산을 운영하고, 그리고 에발리에이팅, 평가를 한다. 이 차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행정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의 행정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응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최고 관리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행정 아니야? 인사가 반사야, 스태핑이야.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최고 관리자는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보고가 명확해야 돼, 리포팅이야. 또 어떤 사람은 최고 관리자는 역시 뭐냐 해도 예산 운영이 확실해야 돼, 버제팅이 핵심이야. 라고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많은 학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걸러냈더니 최고 관리자의 특징 중에 이것이 바로 가장 많은 사람의 표를 받은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로 놓고 플래닝, 올가니징, 스태핑, 디렉팅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놓고 이걸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릿말만을 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수없이 많은 조합으로 머릿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 가장 쉽게 입에 붙는 용어가 바로 무 및 절자로 만들어졌지만 포스트 코브라는 겁니다. 포스트 코브.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에 이것이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 아닌 행정의 기능이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 아니라 행정의 과정으로 진입되면서 거기에 에발류에이팅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진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 및 철자로 머릿말을 묶은 단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다음 중 행정의 과정이 아니거든,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걸 왜 출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행정의 과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전부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셨지요? 어제는 행정의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어익과 규칙에 의해서 제시된 최고 관리자의 기능과 역할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의 과정으로 이렇게 활용되겠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행정에 들어오면서 이 에발류에이팅이 포함되어서 2까지 붙었지, 그전에는 에발류에이팅은 없었다. 그래서 전부 사회복지 행정은 뭐다? 사회복지 행정은 바로 ing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여기에는 ing 아닙니까? 행정의 과정이다. 맞으면 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다. 어떤 과정? 예산의 과정이기도 하고, 보고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인사의 과정이기도 하고, 기획의 과정이기도 하고, 조정의 과정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사회복지 행정은 이다,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나와 있는, 또 다른 과목까지 나와 그 출제 비율이 더 높아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